Welcome back to ABC News Live. First, we have breaking news. A New York appeals court has thrown out a $500 million fine in a civil fraud case against President Trump, his family, and his company. The court upheld a lower judge's ruling that found Trump liable of fraud by inflating his wealth to secure better business deals, but called the monetary penalty of more than $515 million excessive. Chief Investigative Correspondent Aaron Katersky is here with more. So, Aaron, what went into this decision? This is a 323-page opinion from the Appellate Division's First Department, and the judges are not. 특정 기관의 행동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 기여가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2026년 3월 27일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법원 기록을 통해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사 판결의 집행이 공식화되었다. 주 법무장관이 제출한 이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허용하며 여기에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과 세븐 스프링스로 알려진 저택 등 상징적인 재산들이 포함된다. 이 조치는 자산 가치 조작과 관련된 민사 사기 유죄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이전에는 정치적 수사 영역에서 다루어지던 문제가 이제 절차법의 구체적인 메커니즘 아래에서 작동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법정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산 압류는 미국에서 정치 권력과 법적 책임 간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권력 분립을 중시하는 제도에서도 국가 최고 행정수장에 대한 재산 몰수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는 드물다. 법적 절차는 예정된 단계를 따랐다. 1심 유죄 판결 후 항소 법원에서도 판결 금액에 상응하는 재정적 보증 요구가 유지되었다. 변호인 측은 유동성 부족과 운영 위험을 주장하며 요구 금액을 완화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검찰청은 전략적 등기소의 등록을 공식화하며 잠재적 압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 움직임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인물에게 적용될 때는 특별해진다. 이 교착 상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높은 수준의 절차적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각급 법원 판사들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보증금 미납은 법에 따라 강제 집행 개시를 허용했다. 대통령은 통지를 받았고 그의 변호사들은 항소했지만 절차적 기한은 계속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징수 절차 진행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신청은 없었으며 이는 검찰이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음을 의미한다. 법적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자금을 동원하는 데 따른 법적 어려움과 무적의 억만장자라는 공개적 이미지의 대비는 이 사건의 파장을 확대시킨다. 관련 재산의 성격 또한 이 사건의 공적 차원을 부각시킨다. 해당 부동산들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대통령의 개인 브랜드 구축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들은 연설과 선거 캠페인 자료에서 자주 언급되며 성공과 경영 능력의 증거로 제시된다. 잠재적 수용 조치의 대상이 되면서 이 자산들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상징적 지위를 잃고 일반적인 사법 절차의 일부가 되어 민사, 채무, 불이행 상황에 처한 일반 기업 및 개인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변호인 측은 이 집행이 사법제도의 정치적 이용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주장은 제도적 박해와 불균형한 처벌에 대한 주장과 함께 법원에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해석은 법원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대다수의 견해는 이 절차가 확고한 문서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확립된 판례법에 근거한 결정으로 정규 절차를 따랐다는 것이다. 법원이 예외적 처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의 범위 내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이 사건으로 형성된 역학관계는 향후 전개가 정치적 의지보다는 변호 측의 실질적 대응 능력에 더 좌우될 것임을 시사한다.
자발적 협상의 창은 날마다 좁아지고 있으며 관련 국가기관은 자발적 이행이 없을 경우 계속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시사했다. 지금까지의 사법적 결정들도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규정된 금액의 완전한 보장이 없이는 판결의 효력 정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사건은 더 넓은 맥락을 띠기 시작하며 미국 제도적 운영의 근본 자체를 건드리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며 서사적 단축이나 확정적 결론의 약속 없이 사실에 기반한 해석을 추구한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사실과 공식 절차에 기반한 해석을 지속적으로 접하기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이 흥미로울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로 다른 기관 간 협력은 사건 진행 방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죄 판결은 주 법원에서 내려졌지만 그 효과는 부동산 등기 제도, 은행 업무 절차, 규제 기관 및 금융시장의 민간 운영자들과 얽혀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청은 웨스트체스터와 맨해튼 등 대통령이 관련 자산을 보유한 카운티의 판결을 등록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다중행정 전선에 조율된 대응을 요구하는 재산 책임 회로를 가동시켰습니다. 이 조치는 정치적 의도나 절차적 의례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법적 선례와 널리 인정된 법률 조항에 기반하여 일반적인 집행 수단을 통해 사법 결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발생한 긴장은 절차적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치의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단순한 당사자 간 분쟁을 넘어 시스템 자체의 운영 한계에 대한 성찰로 확장됩니다. 트럼프는 단일 소송의 피고가 아닙니다. 그는 연방 및 주 차원에서 형사 및 민사 전선이 동시에 진행 중인 다중 소송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산 집행이 특별한 점은 그 객관적 성격과 불이행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유죄 판결 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요구는 뉴욕주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의무성에 대한 확고한 판례가 존재한다. 공직이나 유명세와 관련된 예외를 허용할 법적 여지는 없다. 보증금 없이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려는 피고 측의 시도는 이러한 법적 틀에 근거해 기각되었다. 자산의 금매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가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수렴은 다른 연방 기관들이 이 사건을 주에 깊게 주시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뉴욕주가 추진한 채권 회수 작업은 다른 관할권에서의 향후 조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주별 등록 정보 간의 상호 의존성과 자산 데이터 교차 확인 능력은 유사한 조치를 적용하고자 하는 다른 주들이 유사한 전략을 채택할 여지를 열어준다. 또한 피고 측이 보증을 얻으려는 시도에 대한 금융 시스템 참여자들의 반응은 추가적인 층위를 드러냅니다. 30개 이상의 전문 기업들이 보증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거절 자체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의무 이행에 대한 인식된 위험에 대한 기술적 지표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자산 평가, 유동성, 이행 이력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일관된 거절은 담보로 제시된 자산의 운영 불안정성에 대한 시장 합의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또한 법무서와 부동산 등기소가 법적 기여의 결정적 연결고리로서 수행하는 역할을 조명한다. 판결을 등기함으로써 검찰청은 채무 이행 전까지 자산의 매각, 양도 또는 은닉 시도가 차단될 것임을 보장한다. 이는 행정 절차이지만 자산 통제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 조치는 국가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자산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트럼프 기업 구조의 상당 부분을 동결시킵니다. 완전한 집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시스템의 신호는 법적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제도적 압박이 유지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상급 법원 어느 곳도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병행 협상을 허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사건을 넘어서는 함의를 지닌다. 이 선례는 연방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주가 집행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강화한다. 대통령 직위가 형사사건에 관한 특정 권한, 특히 임기 중 면책 특권을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의무는 이러한 법적 보호막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대법원은 이전 판결에서 대통령도 재임 중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단, 해당 조치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에 직접 간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재산 집행은 현 임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한 것이며 자유 제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이미 확립된 합법성 기준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 사건을 법조인, 전문기자, 제도적 한계를 주시하는 사회 계층에게 특히 중요한 사례로 만듭니다. 판결 집행은 정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관련 인물의 지위 때문에 이 사건은 전례 없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라 채무자의 소극적 태도에 대응하여 법이 정한 조치를 시행하는 시스템의 작동입니다. 사법부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규 앞에서의 형식적 평등 원칙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스템이 작동 중임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결정의 대상이 국가 정치 구조의 최고 직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 기여가 계속 회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과 사용된 법적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적 과장을 배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향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이고 맥락을 고려한 보도를 계속해서 따라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식 기록과 근거 있는 제도적 해석에 기반한 콘텐츠를 우선시하는 본 채널의 업데이트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기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를 대상으로 한 재산 압류 절차의 지속은 법조인과 제도 운영 분석가들 사이에서 산기한 평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 절차의 진행이 높은 수준의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사법제도가 그 기능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채권 추심 조치의 지속은 공직과 관련된 예외 없이 민사 책임 원칙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다른 분석가들은 절차의 형식적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지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이견은 집행의 기술적 적법성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집단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재해석하는지에 있다. 지금까지 제도적 권력과 선거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동시에 가진 대상에 대한 재산 압류 조치의 한계를 규정하는 통합된 이해는 형성되지 않았다. 논쟁의 핵심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에 머물러 있다. 법적으로 올바른 결정이 상징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과도하게 인식될 수 있는가?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법학자들은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극심한 양극화 환경에서 규범을 엄격히 적용할 때는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려의 핵심은 행위의 합법성이 아니라 특히 공식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파장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사건은 단순히 판결의 타당성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논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앞에서 시스템의 공정성 이미지를 둘러싼 의미의 쟁점 공간으로 해석된다. 뉴욕 검찰청은 자신들의 조치가 엄격히 법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적용된 기준이 피고인의 프로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해왔다. 반면 변호인 측은 소송 절차 외부의 동기에 의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도록 추궁 행위를 묘사하며 예외성을 주장하는 서사를 구축하려 한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이미 공개 발언, 소송 서류, 지지자와 비판자들의 정치적 입장 표명에서 드러나며 논쟁을 점차 기술적 영역에서 여론의 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재산 압류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통치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복되는 법적 분쟁, 자산에 대한 제한, 장기화된 소송 절차는 권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성을 조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동적으로 공식적 권력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최고 행정직과 연관된 통제력과 자율성에 대한 이미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 논쟁에는 경제적 차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요구된 금액의 보증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트럼프의 인물과 연관된 기존 재정 건전성 서사를 의심스럽게 만든다. 공개 발언과 소송 기록에 제출된 문서 간의 대비는 그의 정치적 위상이 공식 기록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상징적 성공 구축에 부분적으로 기반한다는 해석을 강화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 단순한 재산 관련 논란을 넘어 공공 정체성과 실제 재정 구조 간의 일관성과 관련된 더 광범위한 문제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체계가 여전히 제도적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측의 항소권, 협상권, 대체담보 제출권은 여전히 보장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 중 어느 것도 집행 절차를 중단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상황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향후 움직임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는 없다. 법적 정치적 차원의 향후 결정은 절차의 속도나 강도를 바꿀 수 있다. 현재로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제도적 메커니즘이 후퇴하지 않았다는 점이 관찰된다. 이 점이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주요 해석적 전환점이 집중되는 지점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사건이 제도적 성숙의 신호로 대중적 영향력이 큰 인물 앞에서도 제도가 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본다. 다른 이들은 형식적 절차는 준수되었더라도 정치와 최대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영역 사이의 과도한 근접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들은 공공 영역에서 공존하며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시기에 기관의 역할에 대한 상이한 관점에 의해 부채질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추적하려면 즉각적인 사실에 대한 관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한 이해, 법적 미묘함의 세심한 해석, 그리고 주요 초점 밖에서 전개되는 제도적 움직임의 관찰이 필요하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공식 기록에 기반한 분석을 제공하되 결론을 미리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최종 결론과는 거리가 멀다.